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머니 노해분입니다. 이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거의 저도 계좌로 보면 한 1,몇백만 원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시장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ETF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를 현재 시장 흐름과 함께 깊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3월 30일 장중 기준이고 장중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가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는 단순히 원전 테마 ETF가 아닙니다. 이 ETF는 한국형 원전 수출 밸류체인과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대까지 가장 강하게 반영된 공격형 ETF에 가깝습니다. 수비수들도 있지만 공격수도 있어야 되겠죠. 특히 ETF 보유 항목 중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대우건설 같은 팀 코리아 원전 수출에 직접 연결된 기업들이 핵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ETF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3월 30일 장중 흐름인데 하루 지났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잠깐 볼게요. 현재 장중 기준으로 보면 약 19,81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전일 대비 약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은 19,980원 그리고 저점은 19,670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ETF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같은 핵심 편입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ETF가 같이 눌린 구조입니다. 그럼 이 ETF가 정확하게 무엇을 투자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 운영 기업보다는 원전 수출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원전, 기자재, 시공, 설계, 유지보수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ETF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원전을 만드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EPC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건주, 특히 전쟁 이후에 재건주 쪽에서 아주 강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는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시장이 원전 ETF를 강하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지가 않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죠. 중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각국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원전의 수출 모멘텀인데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한국은 실제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SMR의 설계 부분들이나 이쪽은 미국이나 이쪽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설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이 가장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에너지 쪽, 특히 오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산업들이 계속 불안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또는 원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이죠. 다음 볼게요. 이 ETF는 3개월에 약 100%, 6개월에 1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매우 강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아주 고점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특히 국내 ETF 중에서도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원전 ETF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오늘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ETF의 핵심 강점을 보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원전의 수주 뉴스가 나오면 실적 기대가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의 비중이 높아서 이 원전 수주에 관련 뉴스가 있을 때 실적 기대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이 구조인데 기존 ETF보다 상승과 하락 모두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SMR의 성장성인데 차세대 원전의 SMR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다음에 성광밴드 이런 이 원자력과
재건,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인 중동 사태 이후에 재건 관련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원전과 재건주가 같이 있는 아주 이상적인 ETF인 것 같아요. 구성 종목을 보면 어떤 ETF는 원자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ETF는 재건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장기 성장성이 가능한 원자력과 재건주를 같이 합친 구조가 이 ETF의 상당한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당연히 리스크는 가지고 있죠.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높은 상승, 그리고 이미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죠. 그리고 종목 집중도인데 편입 비중 중에 몇 개 핵심 종목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천천히 오르고. 근데 내려갈 일은 이거는 전쟁을 제외하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고 원전 수출의 특성상 원전이 이게 절충력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고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요소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 자체가 이 원전 수출이죠. 네 번째는 변동성인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지금의 시기에는 뭐 변동성을 가지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를 반드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최종적으로 투자 해석인데 단기적으로는 가을 이후에 조정 구간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중기적으로 수준 뉴스에 따라서 재상승이 가능하고, 이거는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EPC를 기반으로 하는 재건주에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뉴스를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건주 외에는 크게 바라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재건주 중에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DLEAC,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대우 엔지니어링, 재건주하고 또 원전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게 재건주하고 원전주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원전 수출에 투자하는 ETF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밸류체인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원전의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건설, 다음에 운영, 다음에 폐기까지도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들을 동시에 테크니션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현재 보면 한국이거든요. 미국은 설계를 하지만 못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적대 세력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적대적인 국가들이 중국의 원전을 채용을 하진 않죠. 그만큼 이게 정치와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한국은 이미 운영의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전을 폐기하는 기술,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원전 폐기하는데 원전을 한 30년 가동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기술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전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것 같고, 크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력 상승에 계속 전력 사용이 계속 상승하는 한 이 구조를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이 중동의 원유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 리스크들을 해치하는 수단들을 어느 나라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원자력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스토리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결국 이 ETF의 핵심은 원자력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 원전 수출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해외 수주가 이어진다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놓으면 이 공용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낼게요. 안녕.